요즘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DX 시대를 넘어서 AI 전환, 그러니까 AX 시대로 가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AI로 제대로 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파일럿의 늪이라는 말, 이거 듣고 어? 우리 회사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끝도 없이 개념 증명, POC만 반복하다가 시간과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바로 그 상황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게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이 위기 상황부터 한번 진단해 보죠. 도대체 왜 지금 우리가 쓰는 방법들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건지 그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단순히 더 비싸고 좋은 AI 툴을 사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말이죠. 이걸 언제, 어떻게, 또 어떤 책임 아래서 써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제가 안 되면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아주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위협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섀도우 AI라고 들어보셨어요? 솔직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더 편해지니까 회사의 공식 절차를 건너뛰고 챗 GPT 같은 외부 AI 툴을 업무에 그냥 막 쓰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냥 몇몇 직원의 일탈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AI 전략이 현장의 필요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이자 증상인 거죠.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어떤 산업 분야에서는요, 이 섀도우 AI 사용량이 1년 만에 무려 250%가 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치명적입니다. 회사 기밀 데이터가 줄줄 새는 건 기본이고요. 법을 어겨서 엄청난 벌금을 물 수도 있죠. 실제로 한 조사를 보니까요. 섀도우 AI를 방치한 조직에서 데이터 유출 사고가 터지면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평균적으로 무려 9억 원이나 되는 돈을 더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실제 돈 문제로 바로 이어진다는 거죠. 아니 그럼 그냥 예전처럼 IT 부서에서 다 막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그건 그냥 두더지 잡기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막으면 저기서 튀어나오고 결국 직원들은 더 교묘하게 숨어서 쓰게 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숨기는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AI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DX와 AX, 이 두 세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왼쪽, 우리가 익숙한 DX의 세계는 결정론적이에요. 1 더하기 1은 무조건 2가 나오는 그런 예측 가능한 세상이죠. 하지만 오른쪽, AI의 세계는 확률론적입니다. 이건 정답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엔 이게 정답일 확률이 80%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매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 불확실성의 세계에선 예전의 관리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 이 혼란 속에서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AI 산업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볼 게 아니라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AI 산업을 3층짜리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층에면 오픈 AI처럼 거대한 AI 모델, 그러니까 두뇌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여긴 뭐 자본 없으면 명함도 못 내미는 전쟁터죠. 2층에는 이 두뇌를 가져다가 특정 목적에 맞게 훈련시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한 레드오션이에요. 하지만 진짜 기회는 3층, 바로 운영에 있습니다. AI가 내린 판단을 현실 세계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적용하고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영역, 여기가 바로 블루오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겁니다. 미래의 승자는 AI를 더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를 가장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겁니다. 기술 경쟁이 아니라 운영 경쟁의 시대가 온 거죠. 바로 이 3층, 운영의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게 바로 AI 컨트롤 타워입니다. 조직 안에 새로운 종류의 지능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제안하는 해법은 바로 AX 전환 설계 센터, 줄여서 AXDC라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핵심은 AI를 직접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어떤 AI를 들여올지, 사고 나지 않게 어떻게 운영할지를 설계하고 판단하는, 말 그대로 공항의 관제탑처럼 기업의 모든 AI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조직의 역할을 더 확실하게 알려면 뭘 안 하는지를 보면 돼요. 이들은 AI 모델을 직접 코딩하지 않아요. 단순 데이터 정리 같은 것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IT 시스템 통합업체처럼 움직이지도 않고요. 특정 회사 제품을 밀어주지도 않습니다. 아주 중립적인 위치에서 오로지 우리 회사에 가장 이득이 되는 판단을 내리는 일종의 심판관 같은 존재죠. 자, 그럼 이 컨트롤 타워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걸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일종의 플레이북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모든 AI 프로젝트 앞에서 우리는 딱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거 고냐, 노고냐? 그 답을 찾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 7가지 질문이 그 판단의 기준, 즉 플레이북이 되는 겁니다. 이 질문들은 기술적인 사양을 묻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가치와 리스크를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 1번, 이게 진짜 AI로 풀어야 할 문제 맞나?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또 2번, 잘못됐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 이건 치명적인 사고를 막는 안전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 7번, 이거 말고 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이걸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가장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게 컨트롤 타워의 진짜 임무니까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냥 유행 따라서 AI를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AI를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이 AI의 이런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는 것. 그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그저 또 하나의 AI 도입 전략입니까? 아니면 이 혼돈을 질서로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AI 통제 전략입니까?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에 여러분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